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45살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사정이 좀 급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보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건 몇 년 전부터였지만 서로가 좋지 않은 감정을 계속해서 쌓아가다 보니 결국 저번 주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집안이 통째로 뒤흔들렸는데요. 그리고 바로 어제 시부가 또 찾아왔습니다. 시모도 그렇고 남편도 시부의 불같은 성격에 벌벌 떨고 있는 중이에요. 경찰에 신고했다고 소리치니 조용히 몸을 숨긴 상태세요. 시모는 밖을 나가지 못하시겠다며 하루빨리 지금의 끔찍한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 하십니다. 현재 경찰도 저희의 안전을 위해 주변 일대를 수색하고 있지만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계세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걱정이 많아집니다. 처음 갈등이 시작되었던 건 3년 전쯤 시부가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오면서 시모의 잔소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한 소리 한 건데 시부는 만만한 게 저인지 갑자기 제 앞에 와서는 집안일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도대체 네가 하는 게 뭐야? 집안꼴 잘 돌아간다. 하나뿐인 며느리가 우리 집안 말아먹으려 작정했구나. 제때에 빨래도 하고 집안 구석구석 먼지도 전부 닦으라고 했는데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소파 뒤에 먼지 쌓인 거 보여? 밤만 축내지 말고 이런 것 하나하나 신경을 쓰란 말이야. 생활이 편하니 배간 암산만 해주지. 아버님, 저 오늘 쉬지 않고 집안일 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모든 건 절차가 있는 건데 눈에 보이는 것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빨래는 내일 아침에 돌릴 거고요. 집안의 먼지는 물건 정리하면서 다 닦아낼 거예요. 여기에서 아버님 물건이 제일 많은 건 아세요? 전부 쓸모없는 것들 가지고 오셔서 정작 먼지만 쌓이지 아버님이 관리하시는 것도 아니시잖아요. 비싼 돈 주고 안 쓰는 물건도 얼마나 많아요. 뭐라고 하시지만 마시고 불필요한 지출은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이번 주 내로 거실에 방치되어 있는 아버님 물건 정리 안 하시면 전부 다 폐기 처분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얹혀 산다뇨? 저도 이 집안의 가족이라고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이 먼저 들어와 발붙이며 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만 들어가 주무세요. 노인네가 나이만 먹더니 노망이 들었나? 왜 집안일 잘하고 있는 우리 며느리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술 먹고 지금 꼬장 부리는 게 누군데? 돈 좀 벌어온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우여가, 너희 아빠 당장 내쫓아버려라. 도대체 술을 하루라도 안 먹는 날이 없어. 미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온 이후부터 잘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 그리고 집안일도 매일 쉬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해주는데 그런 말이 나와? 아침밥 누가 제일 많이 먹어? 당신이 해장한답시고 아침상 전부 거덜내잖아. 시부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술에 의지하며 살아왔었어요. 그런 모습을 한평생 지켜봐오셔서 그런지 시부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말았어요. 남편과 제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삼시세끼 손에서 술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언제나 똑같은 일상이 시작되었고 시부는 어김없이 제가 차린 해장국과 몇 가지의 간단한 아침을 반주와 함께 한 뒤 집을 나섰습니다. 시부는 수산시장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지천에 널린 게 술안주죠.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항상 늦습니다. 예전과 많이 달라진 건
일하는 직원을 한 명 채용해서 그런지 새벽 시간에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있어서 그런지 주위의 사장님들과 마음 놓고 술을 드시게 되셨죠. 이런 일상을 매일 지켜보다 보면 저희들까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말라가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모는 인간의 한계에 다다른 듯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았어요. 집안의 술은 전부 개봉해서 변기통에 흘려보냈고 아무것도 모르던 시부는 자연스럽게 제가 차린 아침상을 보며 술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집안 어디에서 술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이거 뭐야? 내가 그동안 힘들게 만들어 놓은 담금주 전부 어디 가고 빈 술병만 남아있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 한 거야? 그래, 내가 그랬다. 이러다 한순간에 간다는 거 몰라? 제발 정신 좀 차려. 매일을 술에 찌들어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 이 여편 내가 아침부터 정신을 어디에다 놓고 왔나? 지금 뭐라고 그랬어? 술을 전부 없앴다고? 그럼 내가 그동안 담갔던 술들 전부 버렸단 말이야? 애지중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오늘 우리 둘 중 하나 저 세상 갈 줄 알라고? 아버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엄마가 그래도 아버지 건강을 생각하셔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 아침부터 언성을 높이셔야겠어요? 그래요, 아버님.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열내지 마세요. 저희랑 오래오래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시부는 결국 저희가 하는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감정 컨트롤을 하실 수 없으셨는지 집안에 손에 잡히는 물건은 죄다 던지기 시작하셨고 결국 주방에 있던 토스트기를 던지시다가 시모의 머리에 부딪히면서 멈추지 않는 출혈로 급하게 응급실로 가야만 했습니다. 아침부터 난리도 아니었죠. 병원에서는 알코올 중독은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자기를 제어하는 능력 또한 많이 떨어진다며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서둘러 치료받기를 권했습니다. 시부는 심술이 가득한 얼굴 표정을 보이며 시모의 옆에 서서는 꾀병 부리지 말라고 화를 내셨어요. 남편도 더 이상 참기 힘들었는지 결국 시부에게 대들었고 집안은 날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에게 대들었다며 남편의 멱살을 잡아 패대기를 치셨네요. 아버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대하시는 건데요? 잘 살아보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드나요? 아버님이 술만 끊으셔도 아무 문제 없는 거라고요. 어머님이 왜 술을 전부 버리셨겠어요? 병원에서 몸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진단 받으셨다면서요. 그런데도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미련하신 거죠. 지금 자기 감정 하나 제어 못하셔서 이것 보세요. 어머님은 머리를 14반을 꿰매셨고 자기 아들 패대기 치시고 며느리 겁주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내가 이 집을 나가면 되겠어? 그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먹고 살 걱정 안 하게 해줬으면 떠받들여 줘야지. 술 좀 먹는 거 가지고 죄인 취급까지 해야 되는 거야?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그동안 내가 벌어모은 재산 전부 다 가져갈 테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도록 해라. 그리고 당신도 나랑 여기서 인연 끝내자고. 내일 도장 찍고 갈라서자. 뭐라고? 지금 나랑 이혼하자고 했어? 당신 건강 나빠질까봐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내 머리 이렇게 만든 것도 모자라 도장까지 찍겠다고? 당신만 고생했어? 나는 놀고 먹기만 했냐고. 그래, 나도 이혼하면
앞으로 지긋지긋한 모습 안 봐도 되니까 속 편하겠네. 누가 이혼하자고 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 줄 알아? 그래, 혼자 잘 살아봐. 당신은 절대 정신 차리고 살 인물이 못 될 것 같다. 자유롭게 해줄 테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 하면서 살아보라고. 시모는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시부를 향해 분노하셨어요. 남편과 결혼 이후 처음으로 이성을 잃은 시모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부도 처음 보게 된 시모의 행동에 당황했는지 움찔하시더니 속 터진다고 가슴을 치시며 병실을 나가셨고 저희는 모든 처리를 끝낸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며 사시는 건 싫으셨는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저희를 아는 척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의식하고 계신 건 알 수 있었죠. 저희도 말을 섞어봤자 좋을 거 없을 것 같아 모른 척하며 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늦은 저녁상을 급하게 차렸고 저희 모두 한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려는데 시부가 계속 헛기침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신경 끄고 저희만 저녁을 먹으려 했지만 소파에 있는 자기를 봐달라는 듯 쉬지 않고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참다 못한 시모는 배고프면 알아서 자리에 앉아 퍼 드시라며 숟가락을 떠주길 바라냐고 화를 내셨고 그제서야 마지못해 일어나시는 것처럼 식탁에 털썩 앉으시더니 밥을 퍼드리자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한 공간에서 얼굴 붉히는 것보다 서로 웃고 지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았어요. 저희는 체할 것 같아 숟가락을 거의 뜨지 못하고 있는데 시부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곤 혼자서 식사를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자리에서 일어나실 줄 알았지만 식사를 마친 게 아니었어요. 시부는 안쪽 주머니에서 휴대용 술병을 꺼내셨고 그 모습에 저희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내가 오늘 저녁은 술을 안 꺼내려 했는데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이 생각보다 내 입맛에 너무 잘 맞아 반주를 안 할 수가 없겠다. 입만 축일 정도로만 먹을 거니 잔소리들 그만해. 술 끊는 게 어디 쉬운 건 줄 알아? 양을 줄여가면서 해야 된다고.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먹을 만큼 많이 들어요. 이제 말리지도 않을 거고 술 때문에 건강 잃어도 수발 안 들어줄 거니까 남은 인생 알아서 살라고. 우리 이제 끝난 거잖아. 언제부터 우리 눈치를 봤다고 그래? 술 많이 잡숫고 만수무강하세요. 이 사람이 보자 하니까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 안 보여?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으면 내 앞에서 찍소리 하지 말고 그냥 쥐 죽은 듯 남은 인생 살아. 너까지 깨도 어디 가서 밥 벌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나한테 더 혼나봐야 정신 차리겠어? 시부와 시모는 또다시 밥상에서 언성을 높이셨고 결국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신 시부는 찬상을 뒤집어 던져버리셨고 담겨있던 반찬들이 전부 시모 앞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어느 누구 하나 정말 세상 떠나야 끝이 날 것 같아 보다 못한 저는 두 분이 이혼하시면 좋겠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뒷목을 잡으며 고꾸라지면서 쓰러져 버렸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많이 놀라셨는지 상황은 빠르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남편은 눈을 뜨지 않았어요. 결국 다시 한번 병원을 가야만 했고
남편은 정밀 검사 결과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으로 뇌출혈이 오게 되었다며 상태의 심각성은 크지 않아서 병실에서 뇌 속에 있던 출혈이 흡수될 때까지 쉬어야만 했어요. 의사는 혈관이 조금이라도 크게 터졌다면 남편은 더 이상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다면서 또다시 발생될지 모를 스트레스 요인은 없애주는 게 좋다고 충고해 주셨어요. 시모는 남편의 손을 잡고 오열을 하며 현재의 삶을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저 또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저희 2번 다시 얼굴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함께 살다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전부 떠나게 생겼네요. 이 순간 이후부터 저는 아버님은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세상에 없는 존재로 생각하며 살아갈 테니 아버님께서도 어머님과 이혼하시고 재산 분할하신 걸로 혼자 자유롭게 사세요. 그게 속 편하겠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지경까지 왔는데 무슨 할 말씀 더 있으세요? 없으시면 지금 당장 병실에서 나가주세요. 잠깐 진정 좀 하고 내 말 좀 들어봐라. 나도 이렇게 될 거라곤 생각 못했어. 이 순간 이후부터 술은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믿어줄 수 없겠냐? 그동안 술 끊겠다는 말 한 적 없었잖아. 나도 우혁이가 이렇게 된 거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미련했다. 시부도 자기 아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곤 충격을 받으셨는지 술은 입에도 대지 않겠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갑자기 변해버린 모습에 시모와 저는 당황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시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겨우 눈을 뜬 남편은 시부의 얼굴을 보자마자 질려버린 듯 몸을 돌려 누웠어요. 저는 일단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남편의 안정이 우선이라 일단 병실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시부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하기 시작했고 남편도 조금씩 몸이 좋아지고 있었어요. 본인이 뱉은 말은 제발 지켜주길 바랬습니다. 한 달이 조금 지나는 기간 동안 시부는 신기하게도 정말 눈에 띄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고 시모와 남편도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단기간이 아닌 꾸준하게 좋아지는 시부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지금 술 끊은 지 벌써 한 달 정도 지났나? 사람이 몰라볼 정도로 안색도 좋아진 걸 봐선 확실히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지 모르겠네. 우혁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 아빠 용서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 술을 안 먹으니 숨통이 트여서 살 것 같다만 언제 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술을 입에 댈까봐 걱정되긴 하는데 지금 받아주면 용서해줬다고 또 느슨해져서 기분 좋아 한잔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확실해지기 전까지 아버지 얼굴 안 볼 생각하고 있어요. 적어도 1년은 안 드셔야 마음이 놓이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로서 저는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아버지를 용서해주고 싶지 않네요. 당신도 최대한 거리를 두고 필요한 거 아니면 대화조차 섞지 마. 괜히 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일어날지도 모르잖아. 내 아버지이지만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다. 나도 그동안 행동하신 이력들을 보면 쉽게 받아줄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아버님이 당신 몸 상태가 어떠냐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
현재로서 자신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마음을 열 것 같다며 꾸준하게 운동도 하고 계셔. 어제는 주변 사람들도 전부 정리하셨다던데?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도 그만두실 거래. 아예 술에 대한 유혹을 뿌리 뽑으시려는 것 같아. 다른 일 알아보시는 중이라고. 당신이랑 조만간 대화를 좀 하고 싶으신가 봐. 남편과 시모에게 저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던 얘기들을 전부 알려주었어요. 가족이 화목하고 서로 웃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바라는 마음밖엔 없었습니다. 시부가 노력을 한다면 저희 가족은 충분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태어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부터 시부와 계속 마주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었고 서로 어색한 분위기 속에 몇 마디씩 주고받으며 안 좋았던 감정들을 조심스럽게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부는 좋은 감정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었어요. 술이 개입되지 않으니 가족 간의 언성을 높이며 다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부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고 어느새 저희 집엔 웃음꽃이 한가득 피어나게 되었네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긴장의 끈을 놓고 있었던 걸까요? 그동안 안 좋았던 상황보다 더 심각하고 충격적인 일들이 터질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모두들 현실에 충실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늦은 저녁 시모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미네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야 한다. 절대 우혁이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아직 확실하지 않거든. 무슨 일이시길래 목소리까지 떨리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또 술을 입에 대신 건 아니시죠? 지금 식은땀까지 흘리시잖아요. 그게 너희 시아버지가 글쎄 이상한 곳에 들어가더라고. 우연찮게 보게 된 거라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서워서 멀리서만 지켜보고 있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길래 전화를 해봤지. 그런데 핸드폰이 꺼져 있길래 불안한 마음에 한참을 기다리다가 우혁이 약 먹을 시간이 지나버려 어쩔 수 없이 돌아오긴 했는데 집에 오는 동안에도 어찌나 가슴이 쿵쾅거리던지 진정이 안 돼서 애먹었다니까. 나는 그곳에 2번은 못 갈 것 같으니까 미네 네가 한번 살펴보는 건 어떨 것 같니? 설마 지금 나이에 바람 피우고 있는 건 아니겠지? 뭔가 확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미네 너가 알아봐 줄 수 있겠어? 아버님이 바람을 피우고 계신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잘못 보셨겠죠. 집에 오는 시간이 항상 칼 같으신데. 그리고 삼시세끼 집에서 해결하시잖아요. 지금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 돌아다니시다가 어머님이 우연찮게 보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확인해 볼게요. 시모의 떨리는 말에 저도 불안해진 건 당연했어요. 그동안 갑자기 좋은 모습으로 바뀌신 시부의 행동이 어색하긴 했었으니까요. 한순간에 너무 온화해지셨고 무슨 말을 해도 전부 다 수긍하시며 노력하셨으니까요. 조금의 불만도 찾아볼 수 없었죠. 제가 알기론 대부분 술에 중독되신 분들은 끊는 과정에 엄청난 고통이 뒤따른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부는 아무렇지도 않게 끊으신 걸 보곤 당황스럽긴 했었어요. 그래서 시모가 말해주신 장소를 찾아가게 되었고 한참 동안 시부가 모습을 드러내길 기다린 순간 멀리에서 누군가와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데
두 눈을 의심할 정도로 시부는 시모보다 젊은 여자와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심히 뒤따라 들어가 보니 일반 사무실도 아닌 일반 집인 걸 알 수 있었어요. 누가 봐도 바람이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까진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단추로 된 브릿지형 녹음기였고 시부가 자주 걸치고 다니는 재킷으로 된 옷 안쪽 주머니에 녹음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에게 제가 본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제가 설치해둔 재킷을 입고 나가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작동하면 22시간 녹음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시부의 행방을 전부 알 수 있었고 그날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오시자마자 자연스럽게 재킷을 세탁해야 할 것 같다며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부가 깊은 잠에 드신 걸 확인하고 시모와 함께 작은 방에서 녹음된 파일을 노트북으로 옮겨 재생시키는 순간 시부의 대화는 듣기 거북할 정도로 엄청난 것들이 들어가 있었네요. 결국 끝까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사실에 시모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술을 왜 끊었는지도 전부 알 수 있었죠. 내가 꼭 유전자 검사로 확인시켜줘야 안심이 되는 거야. 이제 오빠 아이인 거 확인됐으니까 전부 정리하고 올 수 있지? 당연하지. 내가 벌써 밑밥 다 깔아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그동안 힘들게 읽어놓은 것들 정신 나갔다고 재산 분할하겠소? 전부 다 처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혼 도장 찍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재산 전부를 영주 너에게 돌리는 게 어려웠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내놨으니까 조만간 처리될 수 있을 거야. 그것보다 알아본 집은 마음에 들어? 거기에서 우리 새 출발하면 되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그 집 얼마나 마음에 들어 했는지 알지? 생각보다 비싼데 그래도 우리 아이 키우면서 살기에는 딱 좋잖아. 주변에서도 오빠랑 닮았다고 난리도 아니야. 연예인해도 될 정도로 인물이 너무 좋다네. 나중에 오디션 보게 할까봐. 영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돈이야 내가 뒤에서 아낌없이 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술 끊은 이유가 영주 너 때문인 거 알지? 다음 주쯤에 이혼 도장 찍으면 될 것 같아. 그동안 연기하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마음을 딱 접게 되니 그 집에도 들어가고 싶지 않더라고. 옆에 내 얼굴 보는 것도 지긋지긋하다니까. 주름만 자글자글한 게 내 삶의 활력소가 되어주지 못해. 옆에 있으면 내가 다 힘이 빠진다니까. 영주 너와는 비교가 안 되지. 이제 다 왔어. 조금만 참아. 그럼 일단 오빠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내 통장으로 전부 준 건 맞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건 싫단 말이야. 앞으로 내가 오빠 돈 관리하기로 했는데 완벽하게 모든 걸 처리해야 내 마음도 편하지. 그 집만 처분하면 되는 거지? 최대한 싸게 내놨으니까 이번 주 중으로 처분될 것 같아. 걱정하지 말고 두 발 뻗고 편히 기다리고 있어. 저희는 꿈에도 몰랐던 시부의 이중적인 행동들에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한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시모를 다른 여자 앞에서 험담하는 걸 들으시다가 더 이상 듣기 힘드셨는지
비틀거리시며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목소리는 상당히 젊어 보인 걸 봤을 때 시부의 돈을 보고 접근한 것 같아 보였어요. 둘 사이는 꽤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는지 서로를 대하는 건 누가 봐도 부부의 대화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전 재산을 벌써 그 여자의 통장에 전부 넣어놨고 아이까지 출산을 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시모는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으셨어요. 저도 지금의 상황을 말리는 건 무의미하다 생각했죠. 술을 끊는 것도 자기 아들이 쓰러져서 그런 게 아닌 따로 살림 차린 여자의 한마디에 끊게 되었던 거네요. 그동안 저희를 보며 비웃고 계셨겠죠. 한심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루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시모는 시부가 자고 있는 방문을 열었고 침대에 누워 계신 시부의 머리채를 잡곤 사정없이 흔들어댔어요. 순식간에 집안은 또다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안정을 취해야 하는 남편도 자다가 방에서 뛰쳐나왔네요. 엄마, 갑자기 이게 또 무슨 일이에요? 일단 친정부터 하시고 손부터 놓고 얘기해요. 당신은 뭐하고 있어? 말리지 않고. 어머님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도 작은 방에 녹음된 내용을 듣게 된다면 어머님이 왜 저렇게 되셨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나도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고.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 어머님을 더 이상 말리지 마. 미소는 안 놔? 이 여편 내가 뭘 잘못 먹었나? 갑자기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으면 말로 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건 오래도. 아버지, 여기에 담겨있는 음성 내용 전부 사실이에요? 지금 다른 여자와 살림 차리려고 지금까지 전부 계획하셨어요? 그동안 저희와 함께한 세월보다 그 여자를 향한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 헌신한 엄마를 험담하신 거고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처음엔 술이 속썩이더니 이번엔 바람이에요? 그렇게 할 짓이 없어요? 당장 그 여자 부르세요.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버지 혼자만의 재산이 아니에요. 거긴 엄마의 고생도 들어가 있다고요. 그 여자를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됐다고 전 재산을 주면서 돈 관리까지 시키고 엄마는 뭐가 못 믿어서 그동안 생활비 외엔 용돈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엄마가 싫었어요? 저는 아들로 생각은 하셨고요. 제가 봤을 때 그 여자 아버지 등골까지 뽑아먹고 버릴 것 같은데요. 누가 봐도 말하는 게 꽃뱀이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남의 가정을 깨트리려 출산까지 안 했겠죠. 유전자 검사 서류까지 내민 것 보면 작정하고 달려든 것 같은데 그걸 속고 있는 아버지가 참 한심합니다.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이 집은 아버지 혼자만의 집이 아니라고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저희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꼴값을 떨고 있네.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어차피 모든 게 밝혀졌으니 내가 한마디 하마. 나도 그동안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왔다. 그런데 뭐라고? 내가 벌은 돈을 가져갈 수가 없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뭐하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법적으로 소송을 걸기라도 하게? 그렇다고 미래가 바뀌는 줄 알아? 어차피 너희들은 길거리에 남게 된다고. 여태까지 내가 벌은 돈으로만 먹고 살았잖아. 하나 있는 아들
생산직에서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서 삶의 보탬이라도 됐어? 그나마 내가 있으니까 지금껏 살아왔던 거야. 어디서 남의 돈을 탐내려 해? 당장 내 집에서 너희들 싹 나가. 2번 다시 발들이지 말거라. 당신도 이 상황에 매달릴 건 아니지? 남편은 결국 잡고 있던 이성을 놓고 말았어요. 시부와 몸싸움이 벌어졌고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감정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시부가 던진 골프채에 남편이 머리를 맞아 쓰러지게 되었고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시부는 자기한테 불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았는지 급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또다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정말 다행인 건 큰 문제는 없었고 뇌출혈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지키기 위해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시부가 잡혀야만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분명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경찰분들도 언제까지 저희 집 앞에 잠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시부가 나타나면 연락 달라고 하시길래 그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바로 어제 시부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무서웠던 건 집을 내놓지 않으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무서울 정도로 화를 내셨습니다. 곧바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또다시 자취를 감추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편 외엔 시모와 저는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시부가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매일 밤마다 너무 무섭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이 어떤 처신을 하면 좋을지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불안하다 보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담당 경찰은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지만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는 남편도 걱정입니다. 하루빨리 시부가 잡혀서 상황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현관문 앞에 가지지 못하면 불을 낸다는 쪽지를 붙여놨었거든요. 일단 몸을 피하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서둘러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시부는 이성을 잃어버려 그 여자가 하라는 대로 전부 다 실행에 옮기려는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